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최경환 국민의당 당선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이제 압승을 거뒀어요. 원인 이렇게 예상하셨는지? 3월 중순경부터 좀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4월 본선거 기간 동안에는 하루하루 다르게 기호 3번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호남인들이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준 것이 마음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별 8명 광주 후보들 얻은 평균 득표율이 56%예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53%에 불과합니다. 이건 완전히 마음을 주고 전폭적 지지를 했다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잘하는가 지켜보겠다는 잠정적 지지, 유보적 지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광주 전남이, 호남이 정치, 특히 3당 운영체제에서의 역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역할 제대로 하고 또 호남, 광주의 권익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이런 데 앞으로 민심을 얻는데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됐는데요. 내부에서는 호남 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친 건 사실이죠.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을 향한 연정이니 통합이니 하는 것에 시민들의 요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무너진 우리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나 이 서민들의 아픔 이런 문제들 성과 있게 정치권이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대선이라는 정치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38석의 제3당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아직 총선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반성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방향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당, 또 정의당, 야권의 협력이 절실한 때다. 이게 먼저다. 뭐 그 다음 이제 새누리당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반박근혜 민생연합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당선인처럼 생각하면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을 또 걱정하는 부분이 네. 앞으로 갈수록 정치 환경이 좀 바뀌고 새로운 정치 환경이 생기면 이념 갈등, 노선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체성 논쟁, 특히 국민의당 내부의 정체성 논쟁은 여러 경험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그 정치적 논쟁은 백해무익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양평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은 중도로선, 실사구시 노선, 민생 중심 노선으로 가자. 이런 데 합의가 있었고 그 정치적 논쟁을 과하게 하면 국민의당이 무덤이 될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이 돼야 된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전국 정당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호남 문제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호남의 권익, 이익을 지켜내는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 시급한 것은 국민의당은 장교들만 있지 사병이 없습니다. 병졸들이 없어요. 네.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이런 지역위원회나 또 직능위원회나 이런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서 재변으로 확대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20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요. 개인적인 각오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13년 동안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한 3년 반,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3년 반, 또 전직 대통령 비서관으로 한 6년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이나 정치 활동은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닌데요. 세 가지 활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정 활동 잘해야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활동입니다. 주민들의 손을 놓지 않고 눈을 맞추고, 그래서 금기원래 금요일 날 밤에는 반드시 광주로 돌아와서 주민들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국회로 돌아가는,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김대중 세력들을 규합하고 또 남북 화해 협력 세력들을 규합해서 내년 정권 교체의 토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이러니까 뭐 지역 현안을 크게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 중에서 호남의 정치력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호남이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남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또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의 기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남인들과 우리 국민의당이 유대, 연대 그런 소통이 활발해져야 된다. 그 과제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 상임위를 결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결정하셨다면 왜 정하셨는지 알려주시죠.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저 원칙은 정했습니다. 광주와 제 지역구인 북구 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택하겠다. 특히 뭐 광주 전체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북구 을 지역은 본촌 3단이나 첨단 1, 2지구, 또 앞으로 개발 예정인 첨단 3단지가 있습니다. 3지구가. 그리고 광주 과학위원이나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술 개발 인프라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산업 지원 육성 문제나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산업 자원위를 좀 희망하고 또한 북구는 교육 문화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문위 쪽도 희망하고 있는데 광주 의원들 8명이 모여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곳에 집중 다 가면 안 되잖아요. 나눠서 광주에 필요한 상임을 나눠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들과 또 당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치 이력을 살펴보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서관 역할을 오랫동안 좀 지내셨어요. 또 학교에서 리더십,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이제 강의도 좀 하시고 네. 현재 제3당 체제인데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 소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연합정치, 대화와 협상의 리더십, 이것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아무래도 3당 체계 운영에서 그런 그 연합정치의 묘미, 또 대화와 협상력 이런 것들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9대 국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성과가 없다,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생산력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그걸 해낼 수 있는 정치적 능력, 이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야당 역사 전통을 중시하는, 특히 호남과 야당 역사를 중시하는 그런 정체성에 기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